1940년 3월 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림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테랑 여배우 중 한 명이다. 2025년에 85세가 되는 그녀는 1960년대 첫 역할부터 Hello, Me와 같은 영화에서 인상적인 작은 화면에 출연하기까지 60년 이상 예술에 헌신하며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2021과 알함브라의 추억, 2018 등이 있다. 하지만 2025년 3월 중앙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몇 년 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사실을 털어놓는 희귀한 순간을 맞이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지만 너무 늦었을 때야 깨달았어요. 이 고백은 그녀의 자존감에 대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은 깊은 슬픔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때 화면에서 탄력 있는 외모와 따뜻한 미소 뒤에 그 슬픔을 숨겼습니다. 김용림의 큰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이나 직업적 어려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연기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녀의 조용한 희생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예술가였지만 그녀의 삶은 또한 그녀가 혼자 직면한 눈물겨운 순간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기쁨과 고통으로 가득 찬 감정의 여정이었으며 85세의 나이에 그녀가 한 고백은 예술과 가족에 바친 삶을 돌아보며 내린 자기 성찰의 정점이었습니다. 김용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80년 서울에서 어머니 최수자, 가명가, 간암으로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과 연기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노년에 어머니와 더 자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였다. 김용림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MBC 드라마구를 촬영 중이었는데 이 역으로 나중에 1985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의도 촬영장에 있는 언니로부터 아침에 짧은 전화 통화로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휴가를 요청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차가운 방에서 어머니를 볼 시간만 있었고 최 여사의 눈은 영원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다. 엄마, 집에 더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202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잃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딸로서 실패한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촬영에 바빴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지만 피곤해서 막연하게 대답했던 때,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가방에 깜빡 잊고 보냈던 때, 예상치 못한 일정 때문에 집으로 가는 여행을 취소했던 때들을 떠올리면 그녀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는 서랍에서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수놓은 손수건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몇 시간 동안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1995년 80세의 나이로 노령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김태식 가명 씨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일찍 결혼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항상 그녀의 영희 경력을 지지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녀는 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장보리 2014의 경우 그녀는 장례식에 참석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고 그 후 촬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묘지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아빠, 당신의 인생 마지막에 함께하지 못해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김용림의 가장 큰 슬픔은 부모님을 잃고 그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남았는데 이 상처는 그녀가 가수로서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평생 간직해왔다. 김용림은 한국 연예계에서 60년이 넘는 경력을 쌓아왔으며 열정적인 젊은 여배우에서 존경받는 베테랑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1961년 MBC 드라마에서 첫 역할을 맡으며 경력을 시작했고 이는 오랜 경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85년 전쟁 후 한국 가족의 삶을 다룬 감동적인 드라마인 은초에 출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할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85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198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녀는 MBC 시상식에서 무대에 올라 대중의 사랑을 느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을 해냈다며 자랑스러워서 울기도 했다. 그녀의 경력은 Life is Beautiful 2010에서 회복력 있는 어머니를 연기하고 헬로 미 2010에서 기억에 남는 역할을 여러 편 맡으며 계속 꽃을 피웠습니다. 2021에서 그녀는 현대 할머니의 우아함을 발산합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제34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공로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청와대에서 이 훈장을 받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자신의 업적이 예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 그녀는 사극 가칭, 조선의 여명에 캐스팅되었지만 제작비 부족으로 드라마가 3회 만에 취소되었고 그녀는 그 작품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에 대한 좌절감으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무대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 2002년작 겨울연가에 출연 제안을 거절한 일인데 이 연극은 흥행에 참패했지만 겨울연가는 아시아 전역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2003년 백상예술대상을 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을 비난하며 울기도 했다. 그녀를 울게 만든 노력은 종종 그녀의 직업에 대한 헌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실버그래스를 촬영하는 동안 그녀는 6개월 동안 하루 20시간씩 쉬지 않고 일했고 지쳐 울기도 했지만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2018년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준비하기 위해 그녀는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컴퓨터로 캐릭터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첫 장면을 마쳤을 때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느낌에 울기도 했습니다. 김용림의 인생은 재능과 인내, 그리고 기쁨과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의 이야기이다. 김용림은 평범한 배우의 역할을 넘어 예술과 가족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연예계에서 인내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60년이 넘게 끊임없이 활동해온 그녀는 나이가 열정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2020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베테랑 퀸으로 불리자 눈물을 흘렸고 손예진, 김수현 등 후배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또한 행복한 예술가 가족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녀의 아들 남성진은 연기를 시작해서 존경받는 배우가 되었는데 그녀는 이것을 어머니로서 가장 큰 업적으로 여깁니다. 2005년 KBS 연기대상에서 남성진이 나무조연상을 받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 남이루와 같은 열정을 이어가는 아들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또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가족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꿈꾸고 있으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두 영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인생이 너에게 감귤을 준다면 2025에 출연하며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2019년 브라질에 있는 팬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울었는데 마치 자신이 한국 문화를 국경을 넘어 가져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업적은 김용림이 슬픔을 극복하고 예술과 삶 모두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김용림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한 시절부터 깊은 슬픔까지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녀는 1963년 AMBC 스튜디오에서 당시 유명 배우였던 남이루를 만났는데 두 사람은 단편 영화에 함께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2년간의 교제 끝에 1965년 6월 15일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남이루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마치 자신의 열정과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968년 남성진의 탄생으로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서로의 경력을 지원하며 아들을 키우는 이상적인 예술가 커플이었습니다. 1975년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나미루가 목걸이를 선물했을 때 그녀는 그의 깊은 사랑을 느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에는 두 사람 모두 바쁜 영화 촬영 일정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미루는 출장을 자주 다니는 반면 그녀는 서울에 머물러 성진을 돌보고 일을 한다. 그가 지친 얼굴로 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작은 주방에서 울곤 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를 치유할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용림과 나미루는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에 한동안 각자의 개인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따로 살았고 이 결정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성진에게 이별 사실을 이야기하며 울었고 아들이 가족의 불완전함을 자기 탓으로 돌릴까봐 걱정이었다. 그들은 나이가 더 많아진 2000년에 재회했고 두 사람이 함께 오래된 영화를 보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사랑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이별의 시간과 남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느낌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결혼 생활을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